네. 그 상담 심리사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심리사란 한국 심리학 환자, 그래서 한국 심리학회라고 뭐 한 적도 있고요. 상담 심리학회, 뭐 둘 다 동일한 학회예요. 그 한국 심리학회가 모학회고, 한국 상담 심리학회가 그 이제 하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심리사는 1급은 상담 심리 전문가, 뭐 이렇게 별도로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쪽은 국가 자격증이 없어서 요 상담 심리사 2급, 1급이 이제 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의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국가 자격증에 준하는 그런 이제 활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임상심리사가 이제 심리 검사고 이제 상담 심리사는 요 심리 검사를 포함 더 이제 담당하고 있죠. 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상심리사도 심리검사 플러스 심리상담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담심리사도 마찬가지죠. 심리검사 당연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상세 안내를 해보면 이게 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제 요게 비율이고요. 필기 합격이 66%예요. 19년에. 그러니까 합격률로만 보면 면접이 더 높죠. 그러니까 면접은 거의 70% 이상 이제 응시한 사람들을 합격하는데 필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보시면 2019년에는 43%였는데 2020년에는 70%, 21년에 39%. 그래서 작년이 좀 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기와 면접을 다 통과한 사람은 한 30%대. 그러니까 이때는 20년은 좀 재밌죠. 필기는 되게 합격률이 높았는데 오히려 최종은 낮은 걸 보면 면접에서 좀 많이 떨어졌거나 또 필기만 보고 면접을 응시 안 한 사람이 많거나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그다음에 필기는 한 40% 정도 보고요. 그 면접은 이제 한 번에 좀 안 붙을 경우는 있지만 두 번 이제 그 다음에 응시하면 면접은 대부분 다 합격돼요. 근데 이제 필기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시험에 이제 붙어야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상담 심리사는 앞서서 임상 심리사 2급, 1급에 비해서 취득 수련 요건이나 내용이 훨씬 더 까다롭고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보시면 상담 심리사 2급 자격 취득 절차는 이렇게 막 6단계까지가 문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 회원 가입은 일단 조건이 뒤에 조건이 나와 있나요? 조건이 이렇게 나왔군요. 네. 일단 학부나 또는 상담 심리에 관련된 과목을 다 이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학회에서 여기 과목 이수 충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아까 뭐 시험 과목하고 비슷해요. 뭐 상담 이론, 그다음에 뭐 심리 평가, 뭐 이상 심리, 임상 심리, 뭐 집단 상담, 뭐 이런 과목들인데 이제 내가 학부 자격으로 가입을 하려면 학부에서 이런 과목들을 과목 이수를 학부만 학원 관련된 대학원 중이시면 일단 학회에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가입이 된 다음에 상담 경력과 과목 이수를 충족해야 합격.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이 필기시험 보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요 최소 수련 내용이라는 거는 아직 과 과목 이수는 다 되어야 이제 자격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이제 합격이 돼도 이게 충족이 되어야 합격이 유효합니다. 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상담 경력이라는 거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신 상태로 이제 회원가입이 대학원이면 어디 가서 내가 뭐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담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상담 관련된 활동에는 뭐 면접 상담, 그다음에 심리 검사 및 해석, 그다음에 심리 상담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활동을 주 1회, 그러니까 주 1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 되려면 52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1년보다는 내가 상담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주가 52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1년 이상의 시간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학부라면 2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그 상담 경력을 맞추시면 자격 시험을 치고 플러스 최소 수련 내용,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최소 수련 내용이 있는지 요거를 충족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류에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요 서류와 면접을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담심리사 2급은 만만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도 많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죠. 네. 네네,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 경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상담 활동을 하는 게 상담 경력이고요. 최소 수련 요건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 내용.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 심리사를 이제 시험을 이제 자격증을 따려면 필요한 게 개인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해야 돼요. 딸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상담은 합이 50회기 이상 되게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상담 활동이긴 해요. 요거는 상담 활동이면서 최소 수련 요건이 있죠. 근데 그 상담 활동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상담만 하면 되는데 최소가 되는 거예요. 슈퍼비전. 그러니까 내가 5살의 내담자에게 50회 이상 상담을 하고 그중에 골라서 개인 슈퍼비전을 슈퍼바이저에게 10회 예,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두 회는 있죠. 그다음에 집단 상담은 15시간 이상 되는 총 30시간을 집단 상담을 이건 참여예요. 내가 실시가 아니라 참여. 그리고 검사는 또 그 10살에 이상 한 검사를 해석도 10살에 이상.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은 그중에 5살의 이상을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검사 종류는 뭐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공개 사례 발표라는 게 있어요. 공개 사례 발표는 이제 개인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실습 수련자가 그냥 1대1로 받는 건데 공개 사례 발표는 이제 다른 실습생들과 또 슈퍼바이저도 두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례를 발표하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사례를 해야 되니까 2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상담 슈퍼비전이 10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상담 사례 연구 활동은 학회 심포지엄을 2회 이상, 그다음에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2급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2급 상담 경력이나 수련 내용과 관련된
질문부터 좀 받아볼까요? 저희 그 프로그램 안내 드리기 전에. 네, 여기 상담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자격증이나 뭐 상담 경력, 최소 수련 요건 관련해서는 질문 없으세요? 다 잘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쩔 때는 쉽고 어쩔 때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까 전에 좀 퐁당퐁당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 이전에도 뭐 한 해는 쉽고 한 해는 좀 어렵고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졌던 건지 아니면 이때만 이랬던 건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몰라요. 아, 네. 그냥 느낌으로 그런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 관리를 하겠죠. 그막 70%막 이렇게 쉬우면 뭐 면접으로도 좀 관리를 하고, 왜냐면 좀 최종 합격률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다 수료하는데요. 다 이제 우리 동미 선생님이 다 수료하는 데는 그 뭐랄까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다 개인이 하는 활동이거든요. 내가 상담하고 검사하고 또 슈퍼비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따 이제 프로그램 안내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심리 서비스 M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면서 보는 게 좋겠구나. 이 상담 심리사는 이제 그 검증이, 요 자격 시험이 언제이냐면은 매해 6, 그리고 이제 그 후 여기 자격심사 서류 면접, 이거를 목표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 검증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상담 경력이나 이 최소 수련 요건은 6월 말까지, 아니면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저희 일정은 거의 한 5월까지 거의 맞춰요. 그래야 이제 시험 준비하실 기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그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하시는 분이 한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반. 그게 진짜 빨리 하시는 거예요. 1년 반이고, 뭐 조금 뭐 본인 사정도 생기고 또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뭐 2년, 3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아, 상담 경력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상담 경력에 포함되는 게 접수 면접,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 검사, 실시, 심리 검사 해서, 그다음에 심리 상담,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주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주 1회 이상. 그러니까 주 3회 했다고 그게 3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 1회 이상 해야 되고, 그게 52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중간에 만약 이제 한 주는 내가 3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총 53주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활동을 한 주에 여러 개 했으면 조금 뭐 날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대답이 됐나요? 윤혜진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네. 네, 제가 지금 아기 키우고 있어서 네. 상담 경력을 할 수 없으면 아예 이 시험 볼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시험은 거기 심리 서비스에선 최소 수련 내용 충족에 대해서만 해주시는 거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네. 상담 경력은 저희가 내담자 연결이나,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연결해 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그 회원 가입은 제가 했거든요. 네. 그 상담 심리사 그 한국 거기에. 근데 이게 보니까 상담 경력 및 과목이 수는 충족이 됐는데 상담 경력이랑 이 최소 수련 내용 충족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게 저희 실습 아, 과정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상담 경력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 자체가 시험을 못 보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들을 때. 아니죠. 이제 지금부터 채우셔서 시험을 보셔야죠. 아, 그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실습 과정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동미 선생님. 네, 시험 자격은 상담 경력과 그다음에 최소 수련 요건은 이제 이 상담 경력에 슈퍼비전까지 다 충족돼야만 서류와 면접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수진 선생님이 상담 경력이 4년 전 받았던 슈퍼비전 이후 계속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담 경력과 슈퍼비전이 회원 가입 이후에 진행된 거라면, 그때 하신 것도 다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필요하신 경력과 슈퍼비전을 채우셔야죠. 네. 그리고 이 슈퍼비전은 그때 받으셨던 슈퍼바이저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수첩이나 종이 수첩에 사인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사인을 해 주셨어야 그게 인정이 돼요. 슈퍼비전들은. 네. 고요. 저기 수련할 곳을 찾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수련할 곳을 수련을 할 곳을 네. 찾고 있는데 지금 네. 이곳에서는 그 최소 수련 요건을 다 채워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왜냐면은 알아보니까 그거를 다 채워주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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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럼 프로그램 안내로 들어갈게요. 네. 네, 저희 심리서비스 M의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심리서비스 M의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의 특징은요. 아까 우리 양정미 선생님의 책임 관리예요. 그래서 상담심리사 2급 자격, 그래서 상담심리사 수련에 필요한 또 등 모든 수련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 경력을 충족하냐 검사에 안에 들으시고 그만두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수련 외에도 필기시험 대상도 저희가 옵션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 신청이긴 하지만 저희가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내담자 연결은 심리서비스 M의 내담자 경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자 경험은 저희 아까 왜 임상심리사 2급에서 물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임상심리사 2급 실습생 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2급 과정, 특히 이제 이론 집중 실습 과정은 거의 다 비전공자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상담에 대한 동기가 많으세요. 네. 네네. 동미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저희 이 수련 과정, 성실하게 따라오셔야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수진 선생님이 뭐 4년 전에 하다 말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되거나, 또 그 수련기관에서 정보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가 다른 곳에서 다 찾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제가 이제 열린사이버대학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제가 지도하던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게 할까 이제 고민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한 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벌써 지금 7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수련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처음 만나서 그 내담자와 하게 되는 상담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그 단계별로 진행하게 하고 그 단계마다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상담의 탐색 과정 집중 수련, 3단계는 사례 개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집단 상담.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그 일련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단계의 시작은 그 교육 동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거를 이제 현장계로 지나 이후로는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담의 탐색 과정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동영상 들으시고 또 이제 내담자와 한 뭐 중반 5, 6회기 아니면 이제 사례 개념화 동영상 들으시고 사례 개념화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이 됐고요. 지금 그러면 그 동영상들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이경희 선생님 수련 감독자 주 계세요. 공개 사례 발표 함께 하시기도 하고 개인 슈퍼비전 해주시기도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또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인데 올해는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예, 여기 조혜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임상심리 전문가여서 조혜연 선생님은 심리 검사 수비만 해주시고 계세요. 네. 뭐 저희 여기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다 뭐 대학이나 본인 센터 운영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드려서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요.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 그 심화 워크숍 동영상들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의 탐색 과정 워크숍인데 그거는 이제 예, 그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상담의 단계 및 진행 과정 워크숍. 그래서 이 워크숍의 주된 내용은 상담 이론을 아무리 공부했어도 막상 내담자를 만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윤리적 이슈나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막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상담자와 상담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의 초기 단계에 다뤄야 할 이슈들을 모아서 배우고 학습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본 영상으로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내담자와 만나 상담을 시작하시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고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익히게 돼요. 또 상담의 탐색 관계에 필요한 상담의 기술을 익히고요. 또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동영상은 한 3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상담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뭐 윤리나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방법들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과정에서 뭐 초기, 중기, 종결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담의 방법에서 그 기법들을 다뤄요. 기법들 다루고 실행 과정 그리고 상담의 회기 관리 요 내용까지 다 총 왕래돼 있으니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와 중반 이후에 이제 다루는 이슈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상담 사례 슈퍼비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호소예요. 제가 슈퍼비전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의문은 사례 개념화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사례 개념화를 충분히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초급 및 중급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초기의 사례 개념화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사례 개념화가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상담 이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초보 상담자들 경우 개념화 능력 정보에 대한 통합 및 추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담 개념화 사례 개념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례 개념화가 그 면접 시험에 꼭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본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내담자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정보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게 해서 상담의 동기를 높이고 또 정확한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목표와 실천 상황에 동의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놨죠? 네, 그래서 요 동영상 목차는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담자에게 저희 심리서비스 M에서는 심리검사를 꼭 정서미 성격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MMPI와 TCI, HTP, SCT, KFD까지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검사를 실시하고 통합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고 해석하는 워크숍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그 임상심사 2급 워크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한 이고요. 개별 해석 연습해서 MMPI와 TCI, HTP, SCT 특히 여기 설명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F 워크숍을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담자에 연결되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상담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는 보고서 작성 워크숍 들으셔야 돼요. 순서는 뒤에 있지만 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수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다음에 그래서 보통 저는 하반기 한 8, 9월 이후에 요 사례 개념화는 익히시라. 왜냐하면 초반에는 상담의 진행 과정과 검사 익히시는 것도 버거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서비스의 상담 수련은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급하시면 이제 그 개인 이건 다 개인 사례 발표는 이 뒤에 나오긴 하네요. 3월부터 6월이나 5월 이 정도에 진행해.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다 거의 마무리하신 다음에 공개 사례 발표만 모아서 집단 상담은 학대를 해서 2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동영상도 저희 실습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레지던트 과정이시면 다 그래서 단계별 수련 진행하고요. 또 단연간의 사례 지도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슈퍼바이저 분들은 다 10년 이상 네,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하고 자격 취득이나 면접 준비 그다음에 지금 하신 것들은 뭐 1급이나 검사 수비를 네, 검사 수비가 공유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수련 과정의 내용 다시 이때 필요한 내담자 제공하고요. 상담 경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경력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주 슈퍼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심리상담, 심리검사 슈퍼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사례 발표, 집단상담, 심화 워크숍 동영상 네. 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수강이 그 개인 슈퍼비전 1회로 인정이 돼요. 근데 대신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죠. 좀 수련 부담이 적어지죠. 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슈퍼비전은 매달 1회 정도 일정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 5번, 8번인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3월부터 만약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게 매달 10번이니까 3, 4, 5, 6, 7, 8,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달 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넉넉히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슈퍼비전은. 공개 사례 잘못이네요. 2023년이네요. 옛날 자료를 쓰다 보니까. 예. 2023년 3월과 5월 혹은 좀 인원이 많으면 이제 6월까지 공개에 걸쳐 진행이 돼요. 저희 그 집단 상담도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집단 상담 안내가 올라가 있을 터인데 그 저희는 그 매뉴얼화된 집단 상담, 구조화된 집단 상담을 실시해요. 그래서 인지치료 이론과 네, 이 두 가지를 실시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비구조화된 집단 상담 참여하시는 거랑은 확연히 차상으로 제공되어서 수령 기간 또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진행 옵션을 보시면요. 먼저 레지던트 과정이 있어요. 레지던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이 3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2월에 내시면 3월, 3, 4, 5월에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제가 있어요. 학기제는 뭐 이제 간혹 뭐 아까 선생님처럼 미리 수련하신 내용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 또 일부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기제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뭐 옵션은 그냥 개별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죠. 동미 선생님이 학교 수업과 수련을 겸한다는 게 무슨 말? 학교 다니시면서? 네,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슈퍼비전은 뭐 월 1회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 이제 내담자하고 검사하시고 상담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다 그렇게 하시죠. 이것만 따로 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눈이 엄청 오네요. 네,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상담심리학회에서 올 6월까지 비대면을 허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100% 연장이 돼요. 이제 이 코로나가 6월 지난다고 완전히 잠잠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원격으로 진행해 놓은 것을 현장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요. 네, 저는 그런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병행 현장이나 뭐 이런 거 맨 처음에 이제 학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뭐 1회 이상은 대면이고 뭐 이런 거는 추가될 수 있지만 저는 뭐 슈퍼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내담자하고 활동도 비대면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회에서는 6월까지로 뭐 벌써 몇 번째 연장이 된 거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공개사의 발표는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만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없는 건 거죠? 네, 저희가 공개 사례 발표는 아시다시피 발표자만 슈퍼바이저만 있으면 안 되고 참관인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 실습생분들이 보통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한 해에. 그분들 일정을 그 기간에 짜는 거죠. 네. 그럼 공개 사례 발표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겠네요. 네, 지금은 그래요. 네. 네. 공개 사례 발표는 원격으로 하기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대학원 3학차이시면 하셔야죠, 빨리. 네. 지금 그래야 내년에 졸업하고 네, 뭐 시험도 보시고 자격 검증 되시니까. 네. 보통 이제 대학원 때 2학차 예, 뭐 마무리하시고 3학차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제일 좋은 시기예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더 받아볼게요. 수련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자분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나요? 주 슈퍼바이저를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사무실을 따로 일정 관리요? 일정 관리, 네, 다 해드리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일단 실습생들 단톡방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게 공유가 적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 단톡방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매달 이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것도 따로 보여드려야 되나? 네. 잠깐만요. 요렇게 이게 집어넣어야 되나 보다. 네, 이렇게 매달 슈퍼비전 일정이 단톡방에 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내가 막 기억해서 알아서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편하죠. 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뭐 많이 고생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네. 네. 내담자랑 그 개인 상담 일정 잡아주시는 것도 저희가 내담자랑 뭐 일정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아니요, 그거는 선생님이 하셔야죠. 그럼 예, 내담자를 연결해 드리고 두 분이 이제 뭐 상담 시기나 일정은 두 분이 하셔야죠. 그것까지는 못하죠. 네. 네. 그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이요.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상담심리사 2급 실습과정 네, 결제하시면 거기서 여러분들 동영상도 수강 가능하시고 또 일단은 이제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모아서 예, 뭐 단톡방도 또 새로 만들고 할 것입니다. 네. 뭐 일단 결제를 해주셔야죠. 네. 네, 그렇죠. 슈퍼비전 보고서는 보통 이제 보고서는 슈퍼비전 전 한 5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보고서 안 쓰시면 슈퍼비전 진행이 안 되죠. 네. 네, 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넉넉히 내년 6월 시험을 응시하시려면 3월도 빠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등록 기간을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이제 동영상과 병행되기 때문에 수시 등록 가능하세요. 네. 이제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정해진 시기에 등록하시면 좋긴 하죠. 네. 교수님, 다른 기관에서요, 한 네. 3분의 1 정도는 수련을 했는데, 네. 레지던트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절감되지는 않나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진행하신 거 조금 네. 차감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별도로 알려주세요. 예, 예. 네네. 여기 이경희 선생님이 접수 면접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접수 면접이 20회인데, 이제 저희가 연결해드리는 내담자로 접수 면접을 하실 수 있는 게, 맥시멈 뭐 5회에서 뭐 10회, 그러니까 뭐 심리 검사 내담자까지 모두 연결을 받으신다면 10회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회가 다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내담자 경험 상담 신청하신 분한테 상담 선생님하고 접수 면접만 하고 그만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가짜 내담자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까지 받기를 원하셔서 신청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접수 면접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뭐 주위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가족이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습하셔서 아니면 보통은 뭐 학교 장면에서 많이 연결 받으시더라고요. 다 뭐 접수 면접 충족 안 돼서 실수 못 하신 분은 제가 뭐 뭐죠? 예, 7년 동안 한 분도 못 뵀어요. 네. 2년 수련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시험 보는 이진옥 선생님 어떤 말씀이셔? 아, 그러니까 2년 경력이 필요하신가요? 이진옥 선생님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2년 왜 저기 과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닌가? 수련이 2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상담 경력 2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언제냐면 학부 졸업으로 회원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대학원 재학 자격으로 회원이 되셨으면 상담 경력이 1년만 필요하고요. 아니요, 내가 그냥 학부. 네, 학부면 학부만. 2년이 필요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3월에 시작하면 내년에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가 네, 되네요. 네, 내후년에. 그 내후년이면 이 레지던트 과정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관없이? 분들한테는 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 경력 1년 경력 추가 이제 그거는 선생님처럼 학부 졸업하고 2년 경력이 필요하신 네. 분이나 아니면 이제 수련하신 분들 중에 필기 시험 이제 뭐 수련은 다 마치시고 이제 필기 시험이나 면접에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수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면접에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내담자 연결해서 상담 활동하게 해드리고 공개 사례 발표 추가하도록 이제 이게 이제 45만 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2년 필요하신 분은 이 레지던트에 45만 원이 추가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 맞추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사를 따고 네. 이번에 왜 선생님이랑 임상심리 2급을 땄거든요. 그것만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건 없고. 네네. 그러면 심리학사로 상담심리 과목 다 이수하셨으면 네, 회원가입 하셨다는 했어요. 거예요. 네, 요번에 네, 했어요. 그러면 수련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옵션 1에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뭐를 1년 다시 경력.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을 보면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도 상담 경력을 다 충족하신 다음에, 하실 때쯤에니까, 내년은 어려우시고 후년에. 그쵸. 그 네. 선생님 지금 저 상태도 별로 경험도 없고 일도 안 해봤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그럼요. 다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아, 그래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이론 필기 시험 준비? 아니요, 저희 시험 대비 과정 있어요. 시험 대비 과정이, 네, 아주 훌륭한 시험 대비 과정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한 2월, 2월부터 6월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원격 강의로. 네, 시험 대비 과정은 따로예요. 네. 보통 저희가 30만 원 과정인데 수련생 분들한테는 20만 원 네, 할인된 가격으로 해드려요. 네. 모르죠. 요새 물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내년에 비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또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이 상담 심리사 이제 수련 설명은 이제 이게 마지막에 진행돼서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링크 시간 돼서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이나 네, 뭐 홈페이지 문의하기에서 문의해 주시고 오늘 그 설명회 녹화 영상 공유해 드릴 거고 등록 안내도 문자로 드릴 테니까 네, 많이들 등록하셔서 예, 실습 수련 과정에서 만나 봬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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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